이제는 무지 덥죠. 아마 당분간은 매일매일 낮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아마도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더울 것인가. 하지만 작년보다 더워도 어차피 이 더위는 지나갈 거고, 작년보다 덜 더워도 이 더위는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이 여름이 끝나가는 어느 날 선뜻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아마도 우리는 지난 여름날이 약간은 아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선선해질 어느 날을 기약하면서 다가오는 더위를 한번 맞서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녀삼총사가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일산 FM 미녀삼총사 오늘의 진행을 맡은 기술과 편집의 DJ 가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녀삼총사는 점점 더워지는 7월의 앞자락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미녀삼총사는 매력만땅 DJ 주디, 소녀감성 DJ 예쁜손과 함께하는 재미와 정보를 나누는 고품격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 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먼저 지난 방송하고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매번 그렇죠. 다른 거 있나요? 시간 가는 대로. 네. 사실 저는 지난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직장 동료도 만나고 그다음에 대학 동기들이랑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 왔어요. 누구랑? 누구랑 갔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을 너무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한데 동아리 동문회에서. 근데 어린이 대공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약간은 조금 촌스럽다고 할까? 서울랜드나 롯데월드 이런 데보다 좀 떨어. 조금 떨어지는. 근데 거기가 입장료도 없어지고 술하고 저기 애완동물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옛날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이제 놀이공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놀이공원 그것도 많이 리모델링 했어요. 그 되게 좋아요. 깨끗해졌겠다. 놀이공원 같겠다. 예, 그리고 숲 같아. 휴식 공간 같은 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울창한 숲을 하나 끼고 있다고 보면 꽤 넓어요. 예,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 후배들은 거의 다 서울 출신이어서 그런지 거기를 어렸을 때 와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솔직히 어린이공원은 아까 주디님 말씀처럼 약간 후진? 나 이러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그 과거에는 거기가 좀 되게 그때는 핫한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 더 많은 그 자본이 들어간 그런 그렇죠. 시설이 생기면서 좀 떨어졌다가 밀렸던 거. 그때 조금씩 리워드 한다고 할까요? 새 단장 하기는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애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한동안 안 가다가 다시 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시 가보면 그 아련하고 그런 느낌, 그 느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우리 후배들이랑 얘 꼭 초등학교 온 것 같아. 애들도 누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다들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이 숲이 되어서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옛날의 추억의 장소 찾아갔을 때 그 느낌?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더 좋은 거 얘기할까요? 뭐? 저 친구는 거기서 결혼했어요. 있어요. 야외 결혼이? 아니요. 그 실내에 그렇게 회관처럼 해갖고 예식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기영에 가고 한번 둘러보고 오시지. 그러게. 갔을 때. 1년 프로젝트로 좀. 내가 조만간 남자친구 생기면 데리고 가서 얘 넌 여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서 주디님 추천을 받아드릴게요. 좋다. 이거 이렇게까지 호기롭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 그러게요. 이게 뭔지 알아요? 없으니까 막 지르는 거야. 어떻게 과연 그럴까? 좀 제발. 네. 아니야, 이제 방송에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요즘 좀 수상해. 많이 고와졌어. 내가 오늘도 원피스 입었는데. 요즘 심한만 입어요. 맞아, 원피스만 입으신다니까.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는데요. 난 태어날 때부터 입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입었어. 근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점점 긁고 있는 거야. 로또 긁듯이 점점 아직 긁어가는 과정이야. 아직 안 터졌어. 야, 이번 생엔 터져야 될 텐데. 누군가 좀 터트려 주세요. 근황을 우리 가희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어. 아니야. 아까 오프닝 이야기 하는데 뭐 여름과 맞서 싸운다고 했는데 맞서 싸울 생각 그런 자신도 하나도 없고요. 저는 오로지 전기세 누진제가 좀 완화됐다고 하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부담이 좀 줄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관건은 이렇게 관리비를 비교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나 줄을 것인가. 아주 예, 그런 현실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예, 저 주부잖아요. 막 재작년에 막 에어컨 바꾸고 막 하면서 그때 진짜 몇 년 전부터 엄청 더워졌어요. 이거는 맞아요. 살인적인 더위야. 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맞아요. 진짜. 맞아. 근데 막 계속 트니까 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 누진제 때문에 걱정돼갖고 막 계량기 보고 내가 얼마까지 아껴 써야 되나 가서 이게 막 적고 별짓 다 했어요. 진짜. 아니 심지어 작년에는요. 우리 단지에 계량기 그 전기 검침이를 바꿨어요. 이게 초회하느냐 뭐 말해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도 누진제에 또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맞아, 그거 네, 있다고 동의 얻어서 그러더라고요. 바꿨어요. 예. 맞아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아니, 여름과 라디오 맞서 방송에서 싸울 들었어요. 준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럴 만한 더위, 여름 이런 거 그냥 너무 무서워요. 버티자. 예. 버텨보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에어컨 빵빵 나오는 카페에 가갖고 커피값 저렴한 데 가서 견딜 수 있을까. 아, 언젠가는 VIP 됐잖아 막 찍어갖고. 네. 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뭐 또 받고 막 그랬어요. 뭐 받으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아, 우리 식구들이 갈 때마다 정립을 해갖고 아. 컵, 아이스 컵처럼 이중으로 돼갖고 빨대까지 있는 거 그런 거. 오, 네. 좋은 거 받으셨네요. 단골 돼갖고. 낮에 혼자 있을 때는 못 키잖아요. 식구들이 그래도 좀 맞아요. 연간이 네.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키는 거지. 그냥 버티는 거죠. 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좀 힘들어요. 절대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 여름하고는. 아, 근데 이렇게 더워졌을 때 저는 시댁에 내려가서 노가다를 하고 왜? 그 지금 시댁에 그 마당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건물, 시골의 옛날 건물, 창고로 쓰이던 그 건물을 그 집 주변에 한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싹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예쁜 그 펜스들 그거를 이제 지금 딱 정리해서 이제 잔디밭을 더 넓히는 원래 마당에 잔디가 네. 되어 이뻤겠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뒤편에는 꽃들이 잔뜩 이제 우거져 있고 앞에는 밭과 더 멀리는 이제 저수지, 호수 같은 저수지. 되게 풍경 좋아요. 와 그림이다. 예, 진짜 예뻐요. 호수가 그냥 크기가 아담한 호수가 아니라 꽤 크대요. 아, 정말 커요. 네. 예. 거기에서 그 레포츠 들기는 예, 수상 스키도 예, 예. 수상 스키도 즐기고요. 진짜 넓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기 가서 나중에 생을 좀 집 예쁘게 지어서 지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지금부터 드네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네요. 여튼 그러기 전에 지금 마당을 고르고 펜스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심어져 있던 그 잔디를 갖고 왔거든요. 저희가 항상 그 광고하는 그 제품을 그치. 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거저거 해보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잔디 깎은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깎을만 하더라고요. 제 힘으로도.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오. 되게 가볍고. 그래서 시어머님이 충전식이던가요? 충전식. 중간식이죠. 저기요 광고 시간에 하세요. 그 광고인데. 여튼 그거를 이제 직접 해보고서 혼자 뿌듯해서 내가 이거 뭔가 했다. 그렇게 지냈던. 보통은 노가다로 끝날 텐데 돈도 쓰고 오셨어요. 네, 돈 많이 쓰고. 아유 하여튼 언제나 느끼는 건데 우리 미녀 삼총사는 얼굴은 몰라도 하여튼 마음은 미녀 맞아요. 네, 얼굴도 이렇게 미녀예요. 다들 재밌게도 사는 거 좀 멋진 것 같아요. 일상에 지치셨나요? 생기발랄한 새 여자들의 소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세계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산 FM의 미녀 삼총사, 당신의 취향 저격 빵야. 미녀 삼총사는 팟캐스트 팟빵으로 들을 수 있으며 팟빵에서 일산 FM을 검색해 주세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버튼을 꼭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예, 오늘은 진짜 이 더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순전히 저의 자랑질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이과생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저처럼 약간은 멋대가리도 없고 그저 그런 사람들 뿐인데 저한테는 되게 큰 행운같이 화가 언니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언니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모셔왔어요. 진짜 이거는 이 뭐 더위도 상관없고 저는 또 솔직히 문화적 그런 소양도 없는데 그냥 나에게 이런 인맥이 있다 자랑뿐이에요. 근데 이러다 또 언제 또 음악하는 인맥 생기면 또 바로 여기 와서 또 자랑할 거예요. 우선 그 화가 언니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 지금 저희 DJ 분들하고는 구면이 있는 분도 있는데요. 박명선 갤러리의 화가 박명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니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네, 저는 파주에서 살고 있고요. 최근에 박명선 갤러리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박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작가님. 네. 작가님을 모시게 되다니. 아니 우리 방송 퀄리티 점점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요.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미녀분들하고 방송을 같이 해서. 아니 근데 저는 언니한테 이제 이쯤에서 언니라 그랬네. 작가님한테 이쯤에서 개인적 사심으로 궁금한 거 가끔가다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영국 얘기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위에 유학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영국은 이렇게 돈이 많아야 가는 맞아요. 곳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 퀸을 좋아했는데 퀸 그 사람들 프로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석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학위도 두세 개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석사 따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는데 영국은 그걸 또 짧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영국은 언제 어떻게 왜 가셨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참. 흥미지다. 제가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림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그게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이 다르니까 그림을 언제나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왜 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나가면 좀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꼭 그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할 것 같은데 나이를 보니까 점점 30 중반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러다가 못하고 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좀 얘기를 강하게 했죠. 나 그림 하겠다. 진짜 그런데 용감하시다. 사실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 나이에 이제 공부를 다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것도 또 그림해야 되고 가족들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거 생각해서 상의를 조금 거치다가 제가 살짝 협박도 하고 애교도 하고 어느 땐 징징 울기도 하고 하면서 그림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의향을 확실히 밝혔어요. 안 하고 못 멋지다. 빼기겠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후반에, 근데 30대 후반에. 작가님 원래 성격이 겁이 없으세요? 아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무모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30대 후반이면 안주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해야 할 일도 많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을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바지 2개, 티셔츠 2개, 비자도 학생 비자도 아니고요. 여행 비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한다고 안 되면 이제 여행하고 와야 되니까 학교가 된다는 보장이 구체적인 없잖아요. 계획 없이 그냥 일단 일단 간 간 보자. 거예요. 비행기 표부터 끄는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그게 짐 정리하는데 한 달, 그다음에 뭐 스튜던 뭐 그런 비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복잡하니까 일단 여행 비자를 끊어가지고 한 달 반인가 2달 만에 남들은 아마 야반 도주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영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알아봤어요. 이 열정이면 뭐 안 될 게 없겠네요. 뭔들 못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서 그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첼시 예술학교라고 그림으로는 이제 좀 좋은 학교인데요. 거기에 제가 파운데이션 코스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코스는 예비학교 성격인데요. 거기서 이제 디플로마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코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년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사하고 또 그냥 어찌어찌 정말 운이 제가 공부하라는 운인지 거기서 학사, 석사 이렇게 거쳐서 공부 마무리 짓게 됐죠. 비용도 상당했을 텐데 장학금 받아가면서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거기서 장기간. 거의 뭐 별명이 영국 거지. 그리고 또 옷도 제 색이 있었어요. 박명선색. 왜냐하면 그 옷만 입고 다니니까 사계절. 그럴 정도로 검소하게.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짠해야 되는데 왜 멋있지? 하고 싶은 거를 했다는 네, 짠함이 네. 없이 되게 네. 멋있어요. 네. 아니 보통 되게, 30대 중반 정도 되면 네. 증권 상품 알아보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애들 막 키우면서 어떻게든지 네. 이렇게 좀이라도 돈 모아서 그쵸.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그래. 때는 돈을 네. 모으려고 해도 그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게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좀 더 좀 여유롭게 인생을 좀 더 살고 내가 뭘 할까 이제 요 정도인데 근데 그때 와갖고 다시 난 이걸 하고 싶어요. 그쵸. 꼭 해야 되겠어.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게까지만 되게 계획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렇다. 그래서 좀 네.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림이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남편이 허락하고 도움을 안 주면 못하죠. 그쵸. 근데 이제 남편이 굉장히 참 도움을 많이 주고 멋진 제가- 남편분. 이거 진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일인데 자꾸 감추시는 게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거기서요 처음에 가자마자는 근데 참 다행인 거는요 거기 가가지고 그 해에 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1년 전에 그거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저는 때가 늦었었어요. 근데 학장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 뭐 영어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 해 갔는데 그 학장한테 그 비 오는 날 영국 비 많이 오잖아요. 네. 날씨 아주 캔버스 2개 우산처럼 이렇게 쓰고 조그마한 캔버스 2개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가져간 게 티셔츠 2개, 청바지 2개, 캔버스 2개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가져갈 때 이렇게 낙서한 그 스케치북 스케치. 조그만 거, 예. 그걸 가져갔는데 인터뷰를 보는데 그림에 대한 질문도 많죠. 근데 그 낙서한 거 있죠. 예.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더라고요. 재능이 있었던 거야. 그런 그러니까 거보다 뭐냐면 그 낙서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디어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뭐 끄적끄적 해놓은 거 뭐 이런 얼마나 거. 창의적인지.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생각을 이 사람이 갖고 있나. 하여간 그러그러 해갖고요. 그 학장하고 인터뷰 끝나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해 바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해 1년 그 디플로마 과정을 하는데 제가 예술을 모르고 갔으니까 솔직히 이게 아트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난 궁금증이 있었는데 1년 파운데이션을 하니까 이런 거구나. 다양하게 배워요. 하여간 사진, 드로잉, 뭐 아트 코스다 보니까 아트에 관련된 그림은 물론이고 한정된 분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관련된 거야. 여러 네, 가지 자율 분야를 전공, 다. 미술의 자율 전공처럼 네, 쫙 네. 다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를 그 중에 나하고 맞는 거를 네. 택하면 되죠. 네, 네. 파운데이션 코스는 말 그대로 기초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사를 가기 전에 기초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할 애들은 디자인 쪽, 나처럼 이제 파인아트 할 사람은 파인아트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나눠지죠 그 안에서. 너무 좋네요. 네. 사실은 그렇게 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1년 맞췄더니 대략 내가 갈 길이 어디쯤이다라는 게 제가 그림이 나이 들어서 그려지죠.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대략 있는 거예요. 가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마치게 된 거죠. 멋지십니다. 근데 진짜 감사해요. 멋지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아니 사실 작가님 실제로 보면 되게 마르고 가늘가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리여리 하시잖아요. 네, 온몸에 살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저 강단이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의외다. 눈빛에 다 있어. 강단은 모든 게다 체구에서 나오지 들어있어. 않아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뭐 이렇게 미술 세계 이러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 작가마다 하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는 비눗방울, 물방울 이런 걸로 하고 또 뭐 제가 아는 그 예술인은 화투페르도 대중적으로. 네. 그리고 가수도 처음엔 여리여리하게 부르다가 나중에 좀 탁한 음성을 내면서도 하고 이게 좀
변화가 있잖아요. 네. 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은 어떤 걸 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가 또 이걸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거기까지 네, 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네네. 파운데이션 하고 나니까요. 예.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예. 그 학교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은 왠지 친근한 그런 학교예요. 아까 첼시도 되게 와다.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친근해요. 런던 예술대학. 최씨는 그래서 런던 예술대로 들어가서요.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나라 이름이 소리가 서울 그러니까. 들어가면 서울도 대단한데 야 런던이야. 그 런던 예술대에 들어가서 처음에 제가 제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1학년 때부터 찾기가 어려워서 조금 헤맸어요. 근데 그때 헤맬 때 했던 게 일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일기? 그거 정말 좋은 작업이에요. 제 이야기를 쓰는데 그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엄청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좀 슬펐던 일도 있었어요. 어릴 때 이사를 가면 어릴 때는 이제 내복 박스에다가 그쵸. 그림을 네, 다 네. 모아놨는데 그게 막 몇 박스 되니까 이제 엄마가 짐이죠. 그 중에 이제 버리려고 하시네. 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 성이 무너지는 하늘이 그렇죠.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저는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를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서 뭐 왕자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스토리가 참 스토리를 막 만들면서 놀잖아요. 어릴 때 아까 그쵸. 주디님 그 공주 그렸다 네. 그랬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러고 노는 거예요. 네. 왕자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뭔가 썸씽도 있고 뭐 강아지도 나오고 막 이렇게 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렸을 때 그 기억이 아팠던 거예요. 일부분이 그래서. 잘라져 나가니까.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소중한데 엄마한테는 짐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아주 어릴 때는 그게 이제 막 여기 모시 100일 정도로 팔꿈치에 그렇게 그렸던 거가 저한테는 소중했던 게 이제 가고 그러니까 대학원 때 그거를 다시 재현을 했어요. 내복 박스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그려서 오려 가지고 거기다 차곡차곡 싸서 이제 뭐 전시도 하고 그런데 초기에 이제 1학년 때 뭐 학사 코스 할 때는 그때는 그냥 저 그 영국 가서 힘든 거 예. 혹은 뭐 재미난 거 막 이런 걸 다 그림으로 일기로 해서 그림 일기해서 뭐 설치도 하고 예. 거기 가니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던 저의 그 잠재력 혹은 막 내재돼 네. 있던 내면에 있던 거 그런 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전시도 보러 다니고 뭐 이제 그런 거기가 좀 하드하긴 해요. 굉장히 수업도 타이트하고 시간별로 막 짜져 있고 그렇게 시간도 타이트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샘솟아 나와갖고 오히려 제어를 해야 될 정도로 할 아이디어가 이야기가 너무 많은 좋구나. 거죠. 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그쵸. 거를 어머, 이제 안 했으면 병됐겠다 진짜. 안 했으면 딴 거를 또 했겠죠, 제가. 어떤 방식으로도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조금 그림이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 일기 과정을 거치면서 실존에 관한 거를 조금 주제를 선택해가고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주제로 벽 작업을 좀 했어요. 좀 무겁다. 그쵸. 그게 거기가 날씨가 1년 중에 한 반은 비가 오고 그쵸. 어둡고 우중충하고. 그쵸, 예, 그쵸. 겨울이면 4시쯤 되면 어두워요. 4시에 벌써? 예. 아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요. 여기 한 7, 8시처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저도 하여간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한동안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 이렇게 가족 또 가까운 사람, 네. 친구 또 뭐 부부 이런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가 벽이 있는 그런 거 네. 그쵸, 그런 그쵸. 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야. 벽 작업을 쭉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 찬란한 햇빛 그쵸, 그쵸. 얼굴을 처음에는 누룽지가 앉을 정도로 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로 갔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고부터 작품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첫 전시는 보이지 않는 벽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생명에 관련된 나무 또 뭐 나무에서 다시 발전해서 책을 그리는 책나무 요즘에는
책 작업을 많이 하죠. 책을 그려요. 네, 책을 그린다고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 블로그가 있길래 잠깐 봤거든요. 네네. 나무에다가도 그 줄기에 이렇게 다 책을 네, 다 되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뭔가 또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었더라고요. 그냥 네. 책장의 책이 아니라 뭔가 또 네, 새롭게 네. 생명을 불어 넣는 네. 아이디어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멋있더라고요. 아우,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까도 영국 이거 되게 힘들었다고 해서 네. 그랬는데 밝아요. 알록달록하고. 네, 맞아요. 예뻐요. 보니까 저는 그때 어느 분이 그림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찜을 해놓고 왔다고 그래서 보였는데 좀 파란색 계열이고 약간 어두웠거든요. 네. 이것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새 바뀐 건지 이거는 과거에 그린 건지 이게 알록달록하니 너무 예뻐요. 밝고 이쁘던데요 보니까. 그게요. 책이 저희가 주로 저는 그래요. 하여간 책이 있는 게 읽은 것도 많은데 못 읽은 책도 있고 또 읽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똑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봐도 기억이 안 나. 아니, 왜 이렇게 짧게 남아요? 나이 들수록 더해. 원래 있는 게 좋대잖아요. 근데 그 책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박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조금 흔들리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라고. 그러면 책이 이동하면 그거는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도서관이든 저희 집에든 이렇게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책이 이동을 해서 시간과 이동을 하고. 공간을 뭐를 할까 그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진짜 참신해요. 아, 겹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오, 감사합니다. 왜 이거 내가 먼저 했어 뭐 아니 이거 내 거야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너무 참신하게 왔어요. 네. 감사해요. 멋있더라고요. 말씀드리니까 더 궁금해지네.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블로그 앞으로 들어가는 꼭 건 쉬워요. 보겠습니다. 그냥 블로그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고 지금 한번 말씀 가보는 들었으니까. 걸로. 네. 갤러리에 놀러 오세요. 지금 전시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야, 진짜 하여튼 다들 아니 진짜 주제가 너무 다양하게 나오네요. 저는 작가님 얘기가 나오게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박 작가님, 나 습관돼서 자꾸 언니라 그러려고 그래 어떡해. 괜찮아요. 이제 작품 세계를 약간 들어봤으니까 네. 그 작품이 있는 곳은 또 어떤 곳인지 한번 갤러리. 갤러리. 저 지금 저는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그죠? 또 예술가, 네. 예술가. 그 흐르는 피는 네. 비슷하다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곳이 있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갤러리는 많이 못 가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아는 분이 제 그 카드 만드는 취미를 가진 분이 첫 개인전으로 인사동 마루에서 하셔서 이제 인사동에 가서 멋있다. 봤었고 뭐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그런 칸디스키 보러 간 적이 한 번 있었고 칸디스키. 예, 그 외에는 이제 동네 사실 서울 나갈 일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작은 그런 이렇게 아람누리에 있는 전시관 그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 갤러리는 정도 갔으면 많이 간 거죠. 저는 누가 그런가? 공짜표 하나 줘야 가는데. 근데 지금 아까 소개하실 때 들어보니까 박 작가님의 개인 갤러리 이름도 박명선 갤러리 이렇게 그쵸. 갤러리가 네. 따로 있다고 지금 들어서 어떤 공간인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갤러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박명선 갤러리는요, 제가 제 개인 갤러리인데 약간 오픈 스튜디오 개념인데 제가 그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바로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 도시에서, 서울에서 이제 원래 살다가 영국 갔다가 영국에서 마치자마자 근데 영국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언니 거기도 이제 제가 늦게 들어갔으니까 네. 이제 다 제가 왕언니로 거기서 통했는데 언니 서울 가면 이제 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뭐 그런 거 서로 얘기하면 나 시골 들어가서 개 키우고 살래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나오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 키우고 살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하고 강아지 한 마리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갤러리는 그 집이 그러다 보니까 작업실 하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큰 집을 지금 갤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을 이제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갤러리가 오픈 스튜디오 개념이라는 거는 거기서 제가 생활
자급자족을 하려면 생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일 중에 가장 조금 중심이 되는 게 또 연료잖아요. 파주가 춥고. 예. 그 거기 난로가 있었거든요. 네. 난로가 진짜 나무 먹는 하마예요. 너무너무 나무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영국에서 봤던 그 고효율 난로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러 갔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만들자. 만드셨어요. 아, 진짜 자급자족의 그래, 생활이네. 뭐 의상도 배우고 뭐 일하려면 앞치마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어. 그것도 생활 기술로 배우고 또 뭐 목공도 배우고 목공은 근데 영국에서 거기 이제 우드웍샵이라고요. 캔버스를 직접 짜서 이제 저희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직접 짜는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거기서 기계 다루는 거는 거기서 다 배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가서 아니 좋다. 자급자족이네. 어떻게 진짜 직접 짜서. 그래서 여기서 가구도 웬만하면 뭐 다 만들어서 쓰고 그랬는데 가구도 난로 만들어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잖아요. 이거는 진짜 상상이 안 안에 되네요. 고효율 일반 난로는 만들기 쉬워요. 제가요. 쉽다고요? 네. 토탈 공예는 들어봤어요. 토탈 미술. 아니 저 그 유튜버 중에 중국 네. 유튜버인데 그 뭐 자기 일상생활 이렇게 보여줘는데 네, 워낙 네. 이렇게 많은 걸 찍는 되게 네, 유명한 네. 사람인데 벼루하고 붓하고 종이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를 봤어요. 오.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네,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네요, 네, 진짜. 네, 다 네.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 난로 필요하면 난로 만들고 가구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구 만들고 말만 하면 다 나와. 필요하면 다 만드는 거야. 의자도 만들고. 와. 돈 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아, 갑자기 근데- 생각이 드는데. 뭐 맥가이버 같아 미술계. 그러니까. 뚝딱뚝딱.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된 거는요. 사실 그 생활이 작가로 그림으로 먹고 살기가 좀 힘드니까 아, 예술인들은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보다는 도시 노동자는 월급이 끊기면 먹을 게 없는데 네. 시골엔 예. 땅만 조금 있으면요. 죽진 않아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텃밭도 예, 예, 이루시고. 텃밭 가꾸고 뭐 또 그 이제 나머지는 또 품앗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웃과. 먹는 게 해결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시골로 들어간 거죠. 또 되게 또 절박한데요. 이걸 들어보니까. 행보가 완전 이렇게 너를 뛰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전공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징하다. 삶의 철학이 아주 오롯이 묻어나오는. 그래서 되게 그 난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반 난로는 그냥 이렇게 용접만 해서 만들고 굴뚝 만들면 돼요. 근데 고효율 난로는 그게 한 80년대 초 70년대 후반인가 그쯤 이제 외국에서는 규제가 있었어요. 그 가스가 일정량 이상 나오면 이제 연기 어렵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공해 예, 문제 예, 때문에. 예. 공해 때문에 환경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효율 난로를 기왕 만들 거면 친환경 난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욕심까지 그러니까. 보태고. 아 근데 그걸 시작해 봤더니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제가 만들면 뭐예요 고물상으로 갈 텐데. 그래서 제가 공부만 5년을 해가지고 날로 만들기. 예, 예. 근데 그거 중에 또 하나가요 화덕 피자를 해 먹고 싶더라고요. 난로를 만들어서. 이건 뭐 써서 뭘 써도 되겠는데. 식당도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난로가 아래쪽은 불 넣어서 하는 데고요. 위에는 오븐? 음식을 만드는 예. 오븐으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5년 걸려서 꽃순이 난로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서 갑자기 쓰고 있어요. 예쁜 예수쌤이 예쁜 입이는 막 그런 것처럼. 와, 이름도 근데 너무 왜 잘한다. 이름이 꽃순이냐면 제가 그 영국에서 훈련 받을 때 이게 이론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게 강해요. 현대 미술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거를 제가 이제 이론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란 건 딴 건 아니고 제가 만드는 거에 작가 노트가 있는 거죠. 제가 왜 네. 그걸 만들었고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고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위에는 이제 견우, 아래는 직녀 해갖고 견우와 직녀라는 컨셉으로
난로를 만들고 거기에 꽃을 하나 이쁘게 달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름이 꽃순이 난로가 됐어요. 이거 뭐 난로가 작품이네. 애들 기말 과제처럼 진짜 네. 훌륭한 리포트 하나 딱 나는데요. 네. 야. 그래서 난로를 만들고 뭐 또 의상 배워가지고 또 탑반일 할 때 앞치마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어서 입고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 아 근데 저 주제가 뭐였죠? 처음에 질문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갤러리 소개. 아 갤러리 소개? 네, 갤러리 소개인데요. 갤러리 갤러리가 지금 굉장히 넓네요. 아, 네. 다양한데요. 그래서 그 꽃순이 난로가 지금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만들었어요. 용접 가서 용접도 보면 배우고. 별거 아닌데 용접도 배우셨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저는 그 난로가 뭐가 좋았냐면 예. 페인트 칠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맞아요. 그게 들기름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네. 동인가 그렇죠. 아, 그건 철인데요. 철도 철이요? 있고 동도 있고 한데 몇 대를 그 난로- 만드신 거예요? 난로를? 지금 난로 한 15개 만들었을 거예요. 더 만들었나? 공장인데. 그러니까 아, 2015년에 그 논밭 갤러리에서 전시도 했어요. 난로.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하시죠. 군고구마. 아, 군고구마 겨울에 언제든지 오시면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저희 갑니다. 거기서 보이는 라디오에도 좋겠다. 2탄. 그러니까. 네. 근데 갤러리에 몇 개 없던데요? 뭐가요? 난로요? 어. 아, 그 바깥에 또 공간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거기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한 대를 또 파셨어요? 아, 난로요? 네. 난로는 전시통에서 아, 전시통에서 그냥 이제- 작품으로 그냥. 아, 근데 그게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인데, 제가 난로를, 그 기능을 연구한 것만 5년이에요. 네. 얼마나 자료를 많이 받겠어요. 아.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저 할 줄도 모르는, 저 컴맹이거든요? 컴퓨터를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그림 하는데 방해된다고 컴퓨터 멀리하고 살았는데, 컴퓨터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책을 보면서 그거를 혼자 그려가지고, 난로를 했는데, 이게 난로가 고열 난로 정도 되면 이게 특허 내야 과하게- 되는 거 아니야? 특허? 진짜? 아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일단 근데 난로가 굉장히 저는 이제 자랑할 정도의 기능이 자랑하실 5년을 만해요. 5년을 네. 공부하셔갖고 한 그러니까. 건데 준비하시. 그 정도면- 네, 첫 번째부터 네.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정도 되면 네,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통에서는 판매가 됐어요. 아 됐어요? 예, 예.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어차피 작가니까 전시를 하니까 예, 예. 판매- 전시할 때 판매해서. 이제 거기 그림하고 같이 전시할 때도 있고 예. 그게 무거워서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무거워요. 5분도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운반비가 또 들어가 추가가 돼. 아니 제가 처음에 진짜 용접을 그거 하려면 용접 배워야 되잖아요. 네. 맞아 그래갖고 용접돼 있어. 또 용접을 또 학교 들어가고 용접을 또 배웠어요. 아니 이러다 나중에 뭐 잠수함 만들 거야. 뭐 할 그러니까요. 거야. 이게 점점 커지는 아니 잠깐 거야. 이러다 진짜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과학책 뒤진다 이제. 용접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자들 용접 가르치고 싶어요. 생활 기술로. 어디다가 왜요? 써요? 재밌을 것 같아. 언제 써? 재미로. 나봐. 네, 나, 여기 튀어가지고 눈 근처에 한번 불똥 튀어가지고요. 튀었는데. 나봐. 저기 여자들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이과죠. 그거 뭐 했는데? 아니 아, 효용 가치가 몇 프로냐? 원래 예술의 길은 효용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이과를 읽는다니까. 내가 어디다 쓰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조그마한 캠핑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저기요 백화점에 가면 캠핑용품 100만 개 있는데 캠핑도 귀찮아. 나이 드니까. 안 가고 싶어. 밥은 식당에서 네, 먹는 편안하게. 거고. 네. 나가면 개고생. 아유. 열정이 근데 진짜, 진짜. 근데 대단하시다. 되게 신기한 거 많이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갤러리에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다 모아놓고 있으니까 아 이거 갤러리 오픈하면 좋겠다. 내 거 이렇게 왜냐하면 전시할 그치. 때만 보여주는데 여기는 상설로 있으니까 아니 이거 들으면 네. 들을수록 방송 소재인데 우리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아까워해. 네. 방송 방송하도 거기 될것 가서 같아. 보이는 라디오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뭘 하든가 두 번째를 벌써 어, 구상을 이탄을 해야 해야겠는데요. 되겠다. 근데 네. 저는 오. 보이는 난로가 뭔지 모르는데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영상 네. 듣기. 아, 갤러- 영상 같이. 예, 오. 갤러리에서. 오. 아예 거기가 이제 스튜디오가 되는 아, 거죠. 저 한복도 만들어요. 이게 좋아해요. 스튜디오가 될지 홈쇼핑을 할지. 날로 얼마 시작합니다. 네, 저기 주디 뭐 잘 팔아. 주디
맞아요. 잘 꼬셔. 파세요. 주디 잘 맞아요. 꼬셔. 예. 오, 작가님. 포스트로. 친하게 지내도 돼. 오. 차가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게. 아, 차는 여기 있어요. 차. 아, 모시러 옵니다.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별걸 다 하시고 나는 진짜 아니 그림만 좋았거든요. 그리고 옆방에 가면 그 아트 상품 판매하는 데가 따로 방이 있는데 거기 스카프니 뭐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스카프를 약간 좋아해서 이거 너무 이쁘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아트 상품이니까 한정판이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쁘다 그랬는데 난 난로에 이렇게까지 숨은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네. 새 내착이 많이 가겠어요. 작품 하나가 어느 작품이 그러니까. 5년을 가겠어요. 그런 그걸 거니까. 만들기 위해서 5년을 네. 투자하셨는데. 맞아요. 와 진짜. 아, 진짜 원리 근성이 파악하는데. 있으시다. 네. 뭘 해도 성공하셨겠어요, 진짜. 아유,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까. 원래 공통점이에요. 이거 하신 분들이 다 전부 다 저 그냥 좋아서 시작했어요. 맞아, 다 맞아. 그러세요. 맞아. 네, 진짜 그림 즐기다가. 그리는 것도 그렇지. 예, 두근거릴 정도로 좋아했고 만들기는 그러니까 이게 작가는 도구만 바뀌다 뿐이지 그쵸. 뭐 음. 그림을 그리든 모든 게 다 또 캠퍼스야.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갤러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갤러리가 뭐 근사하거나 요즘엔 인테리어 잘 된 막 멋진 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짜. TV에 그런 나오는 갤러리는 딱 그렇게 아니고 생각하죠. 저는 소박하고요. 그다음에 진행 중인 갤러리고요. 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다. 예술적인 분야는 전부 다 좀 상위 클래스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생활 속으로 생활형, 녹아오네요. 생활형 맞아요. 예, 정말 네. 좋은 거죠. 텃밭에서 제철 채소나 과일도 서비스로 주고 싶어. 이게 아유 이거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별거 아니지만 네, 갖고 네. 가서. 아이고 그 구운 고구마예요. 말투 너무 좋아. 딱인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만 가면 느낄 수 있는 뭔가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매력인 거죠. 예. 파주 케이블 TV 없나? 이런 거 진짜. 파주 시골에 그냥 앞에는 음. 논이고요. 그쵸?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완전 들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뒤에 뒷집도 생기고 그랬어요. 네. 아니 이거 왜 스토리가 있는 뭐 이렇게 걷기 여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물 있고. 예, 네. 그런 것처럼 네.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거쳐가는 대로 했으면 코스가 좋겠어요. 돼 있어도 예, 공간도 좋겠어요. 있고 하니까 네, 네. 너무 괜찮은데요. 문화예술의 공간. 예. 그리고 거기 갤러리는 이제 저는 한 두 번 가봤잖아요. 네. 가보면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저는 제가 시골에서 안 태어나서인지 시골에 대한 환상이 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나도 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제 뭐 태워갖고 이런 네, 냄새 그런 게 냄새도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맞아요. 예. 그러시구나. 앞에 논이 쫙 있어요. 논이 쫙 있어갖고 저번에 또 가서 또 모내게 해놨대. 그래서 또 사진 콩콩 찍어갖고 오고 그 전에 갔을 때는 다 좀 개구리 수술했어. 소리도 그치? 들리겠다. 개구리 어우, 소리. 시끄러워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진짜. 들어갔는데 이제 작품이 있는데 작품이 이렇게 위화감 있지 않고 난 사실 어떨 때는 갤러리나 그런 데 가면 작품이 이렇게 꼭 이렇게 이 작품에선 감동받아야 돼. 라는 그런 위압감 있잖아요. 강요하는 듯. 예, 강요하는 듯한. 난 그게 어떨 때는 내가 그 작품을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러면 나도 저기서 감탄을 하시며 눈빛이 반짝여야 되면 이런 거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예술을 잘 모르니까. 그쵸, 근데 막. 여기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괜찮다 그렇게 편하게 보니까 오히려 더 감동이 더 이렇게 많이 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람들 줄 서 있으면 거기 네. 꼭 가봐야 될 거. 아이고, 루브르 가면은 모나리자 꼭 보잖아요. 거기만 미어 터진다니까요. 엄청 작다며 실제 보면. 진짜 네, 맞아요. 찌끔해요. 작아요. 이만한가? 그래도 가고 싶어. 보긴 해야죠. 워낙 네. 유명하니까. 그래도. 다음에 우리 돈 모아갖고 우리 개 하나 해갖고 가이드 해달라고 그러고 가봐야겠다. 그거 너무 좋다. 네. 그거 괜찮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다. 네. 전문가가 해주는 그렇지, 그렇지.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아니 나는 좋다. 옛날에 네. 한번 우리나라 그 샤갈전 왔을 때 네. 그 보면서 무슨 애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책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벽화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네. 샤갈 작품을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시회를 진짜 이렇게 좀 웬만하면 그런 요새 나오는 그런 거 이렇게 아트 뭐 비디오로 만드는 그런 거 말고 네. 전통 전시를 좀 찾아가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데 가서 어떨 때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데 어떤 때는 못 느껴요. 그럼 못 느끼면 그렇지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돼. 막 이런 느낌이 약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왠지 좀 하여튼 좀 그래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뭐 이렇게 모든 뭐 걸 뭐 다 느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노래 그렇죠. 듣고 사람마다 네. 다른 음악과 건데. 그러니까.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준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하고 뭔가 통하는 게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착점만 찾으면. 네. 우리 한번 진짜 계획 갖고 가자.
너무 그럴 것 같아요. 괜찮을 것 네. 같아요. 5만 원씩 묻으면 좀 더 기다려야 되고 10만 원씩 묻으면 좀 시기가 당겨질 것 같고. 아니, 전에 이제 퐁텐블루를 갔다가 거기 뭐 예. 예술인의 마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인데 예. 집이 다 화가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술인촌처럼. 예, 예. 그래서 그냥 그 집을 오픈해서 거기 그 집안이 그냥 갤러리예요. 그냥 아. 들어가도 됐냐고 물어봐서 들어가서 그냥 구경하고 나오고. 그런데 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마음껏 들어가서 자유롭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진짜 봤을 때 그게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생활예술.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그러니까 이게 막 휘황찬란하고 이러지 않고 그쵸, 그쵸. 진짜 소박하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게 길거리에 있는 그 보도블럭 중간에 이렇게 왜 그 도로 이제 세워놓은 게 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방지턱 예, 그런 거. 그걸 보면서도 야 너무 좋다 이랬는데 딱 그 느낌에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판 그쵸, 예술인 그쵸. 막 남의 같은. 집 구경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외국에서 또 그 작가들의 또 집을 예, 이렇게 면면히 들어가서 보면 보니까. 작품도 작품이지만 생활 뭘 쓰나 컵 하나 네. 뭐 이런 거 가갖고서는 그쵸. 예, 발 매트 하나 이런 게 다 맞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딱 그 갤러리가 한국판 그건 거예요. 그러네요. 딱 그 예. 느낌에서 진짜 가보고 싶어요. 아 네. 근데요 제가 그 뒤에 저희 네. 집 뒤에가 이렇게 조금 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진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싶었어요. 여기서 또 음, 하나가 작가들. 추가되나요? 그러게요. 작가들이 공간을 우리로 공간을 이사 나눠서 오셔가지고, 예, 예. 나눠서 예술인 그래서 마을. 거기 뭐 한 몇 집 안 돼도 그쵸, 그렇죠. 그런 집이 모여서 입소문이 나죠. 예. 예, 모여서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그쵸. 잡지 미국 그러니까 작가들이 좀 가면은 예쁘게 자꾸 꾸미니까 그 지역이 자꾸 올라서 외국이든 여기든 작가들이 자꾸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좀 가서 또 새롭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 옮기고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여기 물레동도 그렇고 그쵸. 근데 지금 여기 파주도 작가분들이 몇 분만 거기 더 모이시면 예술인촌이 예, 예, 그렇죠. 조그만한 그냥 예. 아주 소박한 그냥 예. 이렇게 막 맞아. 예, 무슨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해리같이 막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안 만들어도 진짜 어, 이게 거기- 소박하게 네, 네, 네.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지금은 박명성 작가님 갤러리 하나만 가지만 이제 그렇죠. 나중에 네, 여러 군데가 네. 생기면 네.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네, 좋죠. 네. 그리고 네.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각각의 지인이나 뭐 그런 분들도 오시니까 그쵸. 입소문이 네, 네. 나고 내가 친하다고 해서 이분의 작품이 나하고 딱 맞는 건 또 아니거든. 맞아. 코드가 맞는 건 아니니까. 맞아, 예.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하셨다 그러니까 음악가가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피아노 있어요. 피아노하고 피아노를 피아노도 있고 전공하셨는데 기타도 예. 취미로 합창을 하세요. 예. 그 뒷집으로 이사를 오시면 제리님을 꼬셔야 되나? 좋아. 괜찮아. 잔디깎기 기계 상설 매장을 만들어. 좋네. 아 여기서 또 광고 나가나요? 저기 계속 얘기하지 마. 광고나. 자, 근데 저번에 갔을 때 어른들 몇 명이랑 뭐 수업 비슷한 거 했었는데. 수업도 네. 하세요? 오. 네. 그 수업 비슷한 거 뭐. 예, 맞아요. 맞아요. 수업, 아니 그냥. 근데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미술 수업 하는 거 빼고 한 번도 다녀본 적이 그렇죠. 없거든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그래 재미가 없어. 그리고 그게 너무 싫었던 게 그림 그리고 나면 점수를 주잖아요. 그게 노이로제 있나 봐.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왔는데 얼굴을 그려줬어요. 걔가 이제 내가 고모가 그려줄게.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동그랗고요. 애가 좋아해 아직까지. 눈은 크고요. 좋대.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눈 그렸어요. 어머. 그렸어요. 그리고 입도 그렸는데 집단에 이제 내가 설명할 때는 괜찮았나 봐요. 근데 그려놓은 거 그림을 보더니 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는 표정이 안 좋아. 근데 작은 고모가 또 그려줬어요. 근데 작은 고모도 뭐라 얘기했는데 기대를 한껏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는 얘가 옆방으로 슬쩍 가더라고. 안 울었어요? 울진 않아. 우리 조카는 울진 않아. 그래서 내가 강하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약간 강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야 된다 또는 잘 그려야 된다. 어떤 네. 틀이 맞아요. 있죠. 네, 누가 네. 보면 이게 뭘 그렸는지 알아야 된다.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도 타고나야 되는 거? 그렇지. 아, 그런 것도 왠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림 수업을 보는데 옆에서 보니까 내가 아는 거랑은 다른데 그래도 왠지 나한테는 아직까지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수업은 너무나도 먼 그런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그것 보고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지금
원래는 그림 수업을 딱 하겠다 해서 갤러리를 한 건 아니고요. 갤러리를 제가 살던 집이니까 조금 이제 페인트도 칠하고 뭐 보수를 좀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들러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그림 하시는데 미술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두 분이. 요청해요. 그러니까 네. 가슴에 자연스럽게. 열망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신 거야. 맞아. 옛날부터 그래서 왜 미술은 돈이 하고 많이 든다고 싶은데, 생각해서 그렇죠. 못 하는 거지. 예술 기회를 네. 예, 조금 이제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림을 두 분 그럼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랬냐면 제가 대학원 코스 나오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서 칼리지를 또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거기로 말하면 교육학을 배우는 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 교육. 선생님 자격증이 1, 2 해가지고 이렇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딴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1까지만 하고 이제 한국에 급히 돌아올 집안 사정상 제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자국 애들, 영국 애들을 가르치면 이제 선생님이 저를 체킹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생 실습인데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짜놓은 아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갖고 좀 한국 실정에 맞게 이제 조금 다듬어서 바로 수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트 프로그램 파운데이션 코스인데요. 성인을 위한 창의적 수업 뭐 그런 컨셉이에요.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갤러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못하고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어서 예, 한 지금 4개월 정도 됐나? 5개월 됐나?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수업은 지금 현재는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배운 게 처음에 파운데이션이라서 체계가 다 잡혀져 있는 거네요. 그거 한 거대로 다 착착착착 하는 거니까. 옛날에 해놓은 게 도움 많이 되죠. 그때 이미 이제 프로그램 다 짜놓고 그때 그 프로그램 하나 짜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3개월 정도. 어렵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짜서 왜냐하면 재료 거기 다 파운데이션 코스니까 거기서 다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사도 거기 들어가고 참고 자료, 참고 작가 이런 걸 다 넣다 보니까 거의 대학 수준에. 그러니까 깊이가 되게 깊이가 있고요. 이분들도 나름의 나중에 이렇게 우리 여기 박명선 작가님 여기 몇 기 해갖고 작품전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할 것 같은데요. 네, 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영국 대학에서 훈련을 좀 많이 받은 게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걸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이분들이 그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원이 적을 때는 그날 그때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원이 조금 많아져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그림이 그릴 때 하고 자기가 그려놓은 걸 말로 발표하는 거하고 표현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또. 그거는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해보면 이게 힘들지 않다는 걸 아는데 처음에는 조금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작품 저희 설명하는 거. 방송하고도 같은 것 같아. 일단 작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또 내 솜씨를 내가 잘 알고 있잖아. 그거를 그렇죠.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약간 네,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되게 멋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성수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깊이감이 있고 뭘 할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배우신 거야.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그림만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그거부터 네. 주제부터 뭐 이거에 대한 정의 네. 정리가 딱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배우시는 분들도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하나 볼 때마다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네. 저의 작품의 주제를 보고 왜 작가가 저걸 했을까. 뭐 물론 미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하시겠지만 네.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네, 네, 배워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 의무사항은 다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은 분만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되게
편하게 모방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보고 게 더 배우게 좋아. 되잖아요.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이 네. 하는 거 보고 모방이 이렇게, 창조의 예. 어머니니까. 예, 예. 그리고 수업 자체는 저 자체가 이렇게 좀 즉흥적이고 그 럭비공 같은 데가 있어서요. 그날 수업에 들어가서 갑자기 저희 오늘 캔버스 만들까요? 혹은 앞치마 만들까요? 오늘 바느질 하면 어때요? 더 좋아. 막 예상, 바뀔 수 있구나. 예상 밖에 막 이런 거 너무 좋아. 나갈 수도 있고 나가서 또 수업할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네. 학점을 따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잖아. 이게 맞아요. 제일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 예. 근데 여기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처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저 그림 못 그리는데요. 지금 아까 가이 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겸손해. 다 못하는데. 겸손해서 한 자락 깔고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 못해요. 하고 마이크 안 놓고 그렇죠. 근데 그림을 어릴 때 대부분 낙서하고 뭐 그리고 놀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하면서 조금 이제 이건 좀 사람 안 같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거나 뭐 등등 맞아. 같이 또 비슷하게 그려야 된다는 예, 그런 예, 거. 맞아요. 맞아요. 예, 아까 옛날에 얘기했듯이 나무 그리고 꽃 그리고 해 그리고 새 예, 그리고 예, 따라 그리고 친구가 뭐 그리면 다시 또 따라 그려. 너 이거 왜 보고 해? 야 나는 새 발도 있잖아. 근데 사실 그림이 요즘에 현대미술에 특히 와서는 색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색도 맞아. 사실 언어거든요. 네, 그쵸. 그걸 자기 예, 감정을 예.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림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진짜 잘 그린 그림이에요. 다른 사람 누구도 그렇게 흉내낼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이 시각 자기가- 너무 좋아. 흉내를 못 내는 거야? 흉내를 안 내는 거야? 아니 일단 가서 그림을 배우면 자존감은 저절로 키워지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나를 네. 사랑하는 방법 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네, 그림으로 자기를 그리고 뭐 자기 생각을 그리든 자기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도 받고 서로 이야기 주고 받고요. 근데 그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림만 봐갖고는 모르는 게 참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참 많을 때가 많아요. 그 그림 속에. 그게 완전히 그 자화상 같기도 하고 자서전 같기도 하고 모든 게 그러니까, 녹아 그럴 있는 것 거지. 네, 근데 그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얘기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니까. 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는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정말 추상화 같은 아주 뭐 오렌지하고 파란색이 화사하게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그림이 예쁘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제 발표 때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거를 표현한 거래요. 와, 따뜻한 다르다.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대비돼서 이렇게 한 거. 그 빨간색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집안이든 어디든 누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가끔 만날 수도 있고 뭐. 다르네요. 예, 근데 그림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하고 진짜 많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다르구나. 그래갖고 저희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그분 얘기는 조금 더 신랄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리신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상담학을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네. 그림 치료나 미술 치료, 그림 치료나 음악 치료 요새 그런 게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치료를 사실 배워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에 대한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모르던 네. 몰랐던 네. 제가 하여튼 초등학교 때는 그림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 중학교 올라가면서 제 전학을 갔어요. 네네. 근데 그 전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애들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근데 이 동네는 미술 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다닌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생이 달라. 그 기본기부터 네. 탄탄한 애들. 그러니까 그치.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림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는 그전에는 그림을 그렇게 겁내지 않았었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난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야. 이렇게 네,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다음부터 그림이 딱 나한테 딱 멈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때 저번에 그 미술 치료 그것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나는 미술을 못 하니까 난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게 되더라고요. 이과생이 아니라 미대생이 될 수 있었는데
괜히 이사를 가는 바람에. 둘 다 왠지 어울리는데. 그래서 미술도 네. 어울려. 네. 어울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네. 맞아요. 미술 치료 그런 거 빼고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그런 문화나 이런 걸 한 가지 할 줄 안다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잘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기법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그쵸.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 별개인 것 예, 같아요, 진짜. 그것이 다는 아니고요. 예, 예.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색으로도 할 수 있고 예, 뭐,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음. 그림의 훌륭한 재능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잘 그리는 그림만 이제 똑같이 그리는 그림이 잘 그리는 그림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틀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만 벗어나면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그냥 붓으로 막 이렇게 색칠만 이렇게 예, 하고 예. 막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분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추상화가 되게 멋있는 추상화가 될 수도 저는 있고. 말씀 들으면서 노래가 하나 이렇게 딱 생각이 났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분노 조절 안 된다는 색은 너무 예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떠오른 노래가 잔니스키키의 오미오바비 노카로라는 그 오페라 아리아가 있어요. 근데 들으시면 알아요. 오미오바비 노카로 해서 CF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곡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뻐요. 제목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노래일 것 같잖아요. 가사가 그렇지 않대요. 들으면 되게 예쁜데 가사는 아버지 내가 이 사랑하는 남자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저 강물에 빠져 죽겠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상반되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마칼레나도 알고 보면 네. 내용이 이상하고. 오페라가 사회 풍자적인 거를 비꼰 작품이 워낙 많아서 되게 이렇게 허를 찌르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아까 그 작품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곡이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 편견에 빠져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걸 좀 다르게 판단하는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미술 얘기하다 음악하고 그래요. 예술은 통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방송 고품격. 완전 고품격. 오늘 완전 고품격이야. 품격 하나씩 꿀꺽 삼키세요. 자제. 자, 오늘 우리 미녀 삼총사 어떠셨어요? 저는 워낙 문외한서 가끔 전시회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화가 언니 한 명 생긴 것만으로 좋아서 그냥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 만들었거든요. 근데 들으시는 여러분도 또 많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주시고 더 즐거우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오늘도 새롭고 멋진 하루였을 걸 바라고 내일도 신나고 재밌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매력만땅 DJ 주디, 소녀감성 DJ 예쁜손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술과 편집의 DJ 가희였고요. 끝으로 방송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제일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